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11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믹서기, 두 번째 여우, 세 번째 도너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믹서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적 오길 기원하면서 열어볼게요.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드, 장어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적은 장어의 형태로 온답니다. 오랜만에 장어를 좀 먹는다. 가능하죠. 그게 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막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뱀장어잖아요. 그래서 지지직하는 약간은 놀랄 만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적을 보면 막 좋은 일이 벌어지고 계속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막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어로 볼 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봅시다. 무엇을 말하는지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열어볼까요? 아하. 웰스 카드인데요. 부 카드입니다. 재산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런 장어가 나오니까 조금 거시기 합니다. 얘가 기적의 형태로 오는 건데, 여러분들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장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엄청나게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윤택할 수 있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불경기일 경우에는 이걸 가장 많이 바라시겠죠. 그 전 단계에 장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쁘게 보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투자를 하거나 돈을 좀 크게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이 장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장어가요, 일단은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가 봅시다. 뭘 말하는지요. 부의 형태로 오는 것인데 여러분이 살짝 찌릿하고 놀랄 만한 어떤 일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다 뭔가 쓱 미끄러 빠져나가는 그런 것 같은 것도 있고. 아하, 그렇군요. 테이킹 스텝스가 먼저 나와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디크리스가 있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면 쓴 사람이 하나 나오네요. 일단 가면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어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면을 쓴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실제 표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다정하게 다가오고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는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세 장을 두고 보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호감을 나누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적으로.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뭘 했냐면 그 사람과 뭔가 가까워지는 것을 안 했던 겁니다. 에너지적으로 디크리스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그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 내가 신경 쓰는 것도 싫고, 이런 상황에서 좀 거부를 했었던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 다가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도 사랑을 좀 해볼까?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로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장어를 볼 때, 그 사람이 장어일 수 있다도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이 웰스는 뭐냐? 정말 나쁘게 보면요. 여러분에게 이 부를 원해서 나타난 장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원하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그렇게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다소 이제 침체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무언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타났고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더 나아지는 경제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5개의 지팡이가 있네요. 그래요. 계속 가봅시다. 5, 7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바보타로 아니랄까봐 열자마자 이런 카드들이 나오네요. 자, 체리엇이 있어요. 또 7번이에요. 자,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얘는 8번이긴 한데 지금 7, 8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메이저 알카나로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8개의 칼이 있습니다. 자, 밑에 10개의 동전이 있는데요. 솔직히 10개의 동전은 불을 의미합니다. 웰스를 의미하는데요.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웰스가 나왔기 때문에 돈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개념의 10개 동전은 아니에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나의 금전 상태가. 돈을 쥐고 있네요. 돈을 쥐고 있어요. 3개의 칼이 있습니다. 사랑도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엮여 있어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10개의 지팡이가 있네요.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5개의 코인이 있네요. 그렇군요. 제가 이 밑에 나와 있는 5장의 카드 있잖아요. 얘만 딱 빼고 이 4장의 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딘가에 접수를 해야 되나 봐요. 저녁 6시까지만 접수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건데 알고 봤더니 뭐 오후 2시인데 지금 12시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그 접수할 걸 준비해서 나왔는데 차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택시 타고 가다가 다시 전철을 타려고 내렸어요. 그런데 택시 안에 휴대폰을 놔둔 거죠. 지나가던 사람한테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해서 그 택시 기사와 다시 만나고 접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불안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만큼 지금 뭔가 나와 있는 것들이 편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호로 봤을 때는 5, 7, 7, 8이잖아요. 그 어떤 완성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게 접수죠.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상황들이. 에너지들이 여러분하고 맞짱 뜨자라는 느낌으로 자꾸 들어오나 봐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한 장씩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시도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테이킹 스텝이란 말은 내가 한번 가볼까라는 거예요.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 걸음 떼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주체적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사이클은 디크리스예요. 침체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감정을 의미해요. 이 물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하인드 매스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예요. 즉, 여러분이 잘 살 수가 없는데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뭔가 나가기가 두렵고 이런 상황이면 그냥 나 되게 힘들어 라던가 뭔가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아무튼 마스크를 쓰고는 있는데 앞에는 장어는 있는 상태예요. 뭔가 지직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지직 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전에는 뭔가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타로가 나올 때 뭔가 조용한 것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접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에너지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쟁 같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번, 7번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든지 그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혹은 이별이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혹은 어떤 누군가와 일적으로 엮여 있는데 지금 조금 복잡한 상황에 있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두 분의 여성분이 등을 돌리고 있죠. 싸웠어요. 이 5개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다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 다툼이라는 게 뭐 가족 간의 다툼일 수도 있고 뭐 친구 간의 다툼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꺼낸 게 7개의 칼인데 7개의 칼은 이 싸움에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죠. 그냥 앞으로 뭐 화해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7개의 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된 가장 큰 것은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여러분이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친구랑 싸웠는데 그냥 됐어, 걔랑은 말 안 해 라고 하고 나는 그냥 끝낼래 라고 하는 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절교죠. 절교라고 볼 때 여러분이 절교를 내가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절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왜냐면은 이 친구랑은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뭔가 풀고 뭐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랑 절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죄책감으로 느껴진다라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에서 나가는데 나는 거기서 약간의 미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이 단지 여러분과 어떤 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간의 분쟁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은 나는 살짝 빠지고 싶다는 거죠. 약간 그런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나의 질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새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7번 역시도 상당히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7번이. 우리한테서는 뭐 7번이 행운의 숫자다라고는 하지만 타로에서는 5번, 7번이 좀 많이 불안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5번, 7번 카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 내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렝스가 있죠. 무한스럽게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강한 에너지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자신감에 뿜뿜 차서 올림픽 대회를 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상황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또 8번 카드가 나왔죠. 8번 칼인데 얘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자신의 몸을 묶고요. 눈까지 가리고 있고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이 의미하는 게 결심이거든요. 눈을 가리고 있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잘 때 침대 위에 누우면 그냥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경우도 있지만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러다 휴대폰 한번 딱 켜고 유튜브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 그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 때문에 그래요.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으면 거기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만든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칼이 계속 여러분을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이 돼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디크리스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고 보통 카드를 보면은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생각 자체가 일단 여러분 잘못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디크리스 에너지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전 단계에 뭔가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그런 느낌에 계속 있었던 거죠. 자신감도 결여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건 요거예요. 미친 듯이 질주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겠다, 그죠? 이 두 에너지는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버리겠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테이킹 스텝이 있어요. 그러면 침체기에서 테이킹 스텝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가면을 쓴 사람이 이 장어다 라고 볼 때 지금 요 문제는 뭔가 분쟁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것은 이 장어 때문이다 가능하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 라고 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두 개의 자아가 맞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 될 거야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에서 나가고 싶은 거죠.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여러분들을 막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웰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뭔가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장어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카드 10장으로 리딩을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적이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올지요. 카드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온답니다. 돈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일단 웰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와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는 행운의 카드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 장어는 뭐죠? 여러분의 기적은 얘잖아요. 근데 기적의 형태가 장어로 온대요. 그러면 이 장어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엄청난 무슨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기가 지직 올 정도로 놀랄 일이 뭔가 온다는데 솔직히 이 장어가 긍정적인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패밀리룸이 있어요. 요새 왜 이렇게 패밀리룸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체인지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러버스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죠? 왜? 지금 나온 얘네들도요, 여러분. 밑에 있는 카드들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밑에는 여러분이 뭔가 불안해하고 그걸 나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보통 이렇게 삶이 이렇게 가다가 그냥 뭐 이런 일이 좀 있다 뭐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뭔가 왜 갑자기?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요 뭔가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웰스예요. 그죠?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사랑이 있어요. 밑에도 이 카드를 깔면서도 계속 사랑적인 뭔가가 있었거든요. 제가 1분 요약으로 아까 처음에 이 카드 나왔을 때 퀀텀 타로 나왔을 때 했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는데요. 계속 옆에서 여러분을 얻고 싶어하고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가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사랑해봤자 뭐 하겠어 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모순이 있잖아요. 가볼까 싶다라는 모순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에서 완벽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얘예요. 그거 관점에서 볼 땐 얘가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렇지, 원하는 건데 다른 어떤 생각들이 그 원하는 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상당히 사적인 무엇인가로 벌어져요. 그게 패밀리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스러운 일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리딩에서는 이게 비밀스럽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일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11월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슨 카페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11월에 제가 어떤 리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딩을 듣고 그럼 다음 달에는 내가 정말 괜찮은 위치의 가게를 계약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카페를 하는 여러분의 어떤 프로세스에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그리스로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계 없는 게 뭘 만드냐면 웰스를 만든대요. 그리고 코인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 관계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보통 타로를 들으러 오시면 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건 거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고요하다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방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뭔가가 조용해요. 그런데 이 조용한 이 삶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가고 있는 건 이 조용한 걸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남자가 생각 중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남자가 원래는 화가인데 산업혁명 시절 때 1900년도 초에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안 까먹으려고. 즉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말은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분은 이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체인지가 났어요. 키퍼덱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체인지는요, 말 그대로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화해요. 여러분 다음 달에 변화해요. 라고 말하고 끝내도 돼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딴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 그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증기기관의 발명. 그게 왜 중요할까요? 증기기관이 없을 땐 저기 밑에 보성에 녹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녹차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성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차가 없어요. 녹차를 못 먹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기 열차가 발명되고 모터가 생기고 엔진이 생겨서 자동차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동네 무슨 뭐 신림 1동, 뭐 봉천 2동, 뭐 여기에만 집중돼서 사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뭐 관악구, 뭐 강남구, 뭐 어디든 그 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걸어갔다가 못 걸어오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장원 그 시험이나 보러 갈 때나 걸어가지. 그 근처에 언저리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놓은 게 차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인생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얘가. 그런데 이 모든 건 사랑이래요. 이 모든 건 사랑이래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다운되는 에너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침체기고 이게 상당히 길어요. 흔히 말해 그 내 인생 드럽게 안 풀리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하고 일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건데, 거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지금 이 카드로 볼 땐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크나큰 선택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사적으로 오게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들고 오는 거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뭔가를 같이 잘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고 볼 땐 여러분 앞에 어떤 남자래. 아무튼 이건 남자분이 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환경 자체는 지금 조용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당히 폐쇄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황에 이 사람이 와서 변화를 주게 되고 사랑이 되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오는데, 자, 그게 여러분에게 웰스로 온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여러분과 사랑을 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그 재능은 남겨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웰스가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럼 이건 뭐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놓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너무 약간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 사람이 단순히 뭐 돈이 많았는데 여러분에 와서 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바뀌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얘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카드를 조금 더 열어보긴 할 텐데, 장어잖아요. 이 사람이 일단 썩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알 수는 없어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여러분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돈하고 관련된 건데, 이게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이 카드가 안 나왔겠죠. 그렇잖아요. 조심해라 카드가 나왔겠죠.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 하나 있는데 조심해라 카드가 나왔겠죠. 그럼 여러분이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행운으로 왔대요. 그럼 이 사람이 행운으로 온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도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변 카드한테 물어봅시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일지 사업 파트너일지는 뭔지 몰라도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과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믿어라라고 합니다. 저의 말을 믿으라는 말인지, 이 장어로 나타난 사람을 믿으라는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믿으래요. 믿어라. 믿는 게 맞다. 라고 하고요. 평화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데요. 이거는 다툼이거든요, 여러분. 다툼 카드가 있어요. 제가 리딩 잘못했나요? 지금 이게 아무튼 말씀드렸죠. 다툼과 뭔가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툼이 있어서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 사람 믿어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왜 안 믿냐면,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 좋은 일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고 합니다. 아무튼 돈하고 관련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가져간다? 솔직히 이 키퍼덱 안에 왜 그 소매치기 카드도 있잖아요. 그런 카드가 나올 법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분하고 사랑을 한다는 건데, 힐링 카드가 나와요. 일단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힐링이래요. 그 말인즉슨 지금 다운 되는 어떤 사이클에도 있었고, 여러분이 가면도 쓰고 있는 거라면, 만약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힐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랍니다.
이게 반딧불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몸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라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오라가 느껴져 막 이러잖아요. 그 에너지예요. 다른 제3자인 뭐 B, C, D, E, F, G라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반딧불로 안 봐요. 그냥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건데 A라는 사람인 이 사람이 여러분을 반딧불로 보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이 반딧불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봐지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나 봐요.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을 어떤 팀이나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누구를 맡기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얻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을 바꿔줄 수도 있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10월 28일 날에 월식이 있거든요. 월식이 있게 되면 길었던 한 큰 사이클 하나가 닫혀요. 이 리딩의 관점에서 볼 때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닫히고 뭔가 열리나 봐요. 저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리딩은 뭐냐면 그 월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닫히는 거예요.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Divine Order입니다. Everything is how it needs to be right now. 모든 것들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야.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된 거야. 벌어졌던 모든 일들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심을 잡아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천사가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이 의미하는 게 중심이잖아요. 밸런스고. Release any attachment to timing. 시간을 보고 기다리고 있고 시간에 집착하고 이러는 그런 것들에서 모든 걸 놔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이 나오는데요. 일단 어떤 일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표면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표면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표면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표면화가 되고 1월쯤이 되면 괜찮아지는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랑 플러스 돈 같아요. 그냥 그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믹서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여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떻게 오게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윙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날개 카드가 나왔습니다. 11월에 여러분들이 닭날개 15개 세트를 주문한다. 그래서 집에서 맛있게 먹는다. 가능하겠죠. 혹은 드립을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닭날개까지가 한 개였나 봅니다. 이 윙스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멀리 날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는 여행을 하는 건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볼 때는 약간 세계 일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국 일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는 그런 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적이 온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일단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길이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당장 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반드시 꼭 일일 필요는 없죠. 사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오는 어떤 사랑도 가능하겠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얘를 열어볼게요. 오, 행복 카드가 나와요.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행복인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제가 전국 일주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론가 훌훌 털고 떠난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훌훌 털고 떠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앞에는 행복한 무엇인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를 고르신 분 중에 성공을 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나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날개와 행복이라, 행복한 무엇인가를 향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떨어지는데요. 행복하다는 카드가 또 나오네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카드잖아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우중충하게 있으려고 돈 내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런 거 타고 재밌게 놀려고 가는 거잖아요. 즐겁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이. 저는 그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그런데 윙이 나왔다라는 말은 다소 여러분이 답답하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를 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패밀리가 있고요. 그렇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Playing it saf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솔직히 패밀리가 나와서요, 저는 이게 가족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는 가족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카드가 나왔어요. 전혀 없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Playing it safe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있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즐거운 무엇인가를 찾는다라는 건데, 지금 요 두 장만 딱 봐도 애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집안에 스트렝스가 나옵니다. 용기고요. 무엇인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나의 결심인데, 그 결심 안에 필요한 게 용기라는 거죠. 혹시나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이 이제 이 리딩을 볼 때 너무 가족들의 어떤 많은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딘가 훌훌 털고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이게 남성분일 수도 있겠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왜 보면 계속 일하고 집에 와서 또 떨어지네요. 체리엇인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스트렝스 떨어지고 얘가 떨어졌잖아요. 이 카드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믹서기에서 나왔거든요. 믹서기 리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믹서기도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스피릿으로 떨어진 게 공교롭게도 딱 그 카드들이 떨어지니까 그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솔직히요, 이게 뭐냐면 결혼을 하신 분일 경우에 아이가 오고 있다 카드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관점에서 볼 땐 아이를 가지는데 조금 힘드신 분이었을 확률도 있어요, 이 카드는. 그런데 이제 패밀리인 어떤 사람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의미하고요. 단순하게 보면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다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계속 행복해지고 싶은데 혼자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상황인가 봐요. 자, 보겠습니다. 뭘 말하는 건지요.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자, 여기도 재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딴 거 다 필요 없나 봐요. 뭐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나 봐요. 재밌기만 하면 되나 봐요. 뭔가 재밌는 삶을 원하시는가 봐요. 자, 그런데 나이트 스워드가 있습니다. 행복 카드가 또 나오네요. 이게 얘예요. 해피니스 카드. 저스티스가 있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체리엇이 밑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게 아까 스피릿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두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성분이 동전을 돌리고 있죠. 이게 뭐냐? 얘입니다. 저스티스예요. 저울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밸런스를 찾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즐거워요.
즐겁고 행복하고 한데, 이 카드는 솔직히 뭐냐면요, 나를 보호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울타리 안에서 정말 비싼 레스토랑인데 혼자 예약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보면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밖에 불꽃놀이 하면 보게 되는데 이분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겐가로부터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건데, 플레잉이 세이프잖아요. 이 세이프란 단어를 왜 썼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거절한다는 얘기고요. 그 거절을 하는 이유도 내가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빠져버리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다면 나는 또 상처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사랑 따위를 하지 말자. 그런 기회조차도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이 비싼 레스토랑에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먹이는 거예요. 약간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행복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 하나가 펼쳐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카드를 좀 짚어드릴게요. 자, 세 개의 세 개의 컵이죠. 세 개의 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성분 세 분이 친구인데요.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 세 분이 수다 떠는 것만큼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없잖아요. 예.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죠. 스벅에 앉아서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조이어스 펀이죠. 자, 그런데 옆에 나이트 스워드가 있는데요. 일단 나이트기 때문에 콜트 카드라서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물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자리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약간 나이가 어리다 혹은 조금 젊게 사는 분이다 또 가능한데 완전히 애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땐 여러분 앞에 다가온 어떤 소식입니다. 그냥 뉴스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통보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온 거예요. 자, 그런데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타로의 패턴이 뭔가 안 좋은 게 있고 행복으로 간 뭐 이런 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행복하다니까요. 혹은 뭔가를 알게 됐다도 가능은 한데요. 솔직히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도 메이저 알카나가 3장이나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에너지거든요. 일단 행복은 해요. 행복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스티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밑에 2개의 동전이 있었죠. 야, 심지어 밑에 템퍼런스까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균형을 지킨다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한데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행복한 게 왼쪽이고 뭔가 다른 게 오른쪽인데 하고 있는 것은 이 2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울이 내려가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밸런스를 지키고 있는 건데 언더라잉은요. 오토바이를 탄 어떤 여성분이 있죠. 무한질주를 의미하는 체리엇인데요. 이 무한질주는 말 그대로 계획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 카드가 뭐냐? 윙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안에 가족이 있나 봐요. 진짜 아이를 키우는 것,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친구들은 재밌게 살고 있나 봐요. 그럼 친구들은 뭐 결혼을 안 했나? 뭐 가능하죠. 뭐가 됐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소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혹시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죠. 너무 바쁘거나 이러면. 특히나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이 여행이 웬 말이에요. 여행을 가더라도 아이랑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생각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이게 여러분 타로 리딩 하다 보면요. 뭔가 안 좋은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이 그런 상처를 받으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카드들을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다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계속 좋으니까요. 그런데 얘가 조금 의문입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고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행복한 거면 오른쪽에 뭔가가 있는데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할까요?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이게 또 조금 그런 게 이게 여러분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얘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행복해요. 가족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혼자 있고 싶은 거죠.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나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약간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때는 타로 카드에서 뭔가 나 혼자 있고 싶다라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 카드들이 나올 법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어디론가 이동하고 떠나고 싶다라는 건데 재밌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건데요. 막고 있는 거죠. 조금 어둡게 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행복인데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 가족인데 이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튼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삶 자체는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탈출을 해서 좀 멀리 떠나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막고 있다. 아니야, 그건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소식과 뉴스가 왔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멀리 갈 수 있다. 내가 진짜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그런 것도 계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에너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리딩이라면 기적은 너무 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진짜로 여행을 가게 된다라는 그런 게 나오겠죠. 어떤 기회가 와서. 자, 보겠습니다. 카드가 다 긍정적이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지금 나쁘지 않은 데서 더 좋아지는 그런 게 기적인가 봐요, 여러분. 봅시다. 버터플라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카드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요, 정말 행복한 가족을 의미하는 듯한 느낌인데 여기서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야, 여기도 가족이 나와요. 이게 가족 카드예요. 가족이 있는데 절망이 있어요. 그렇군요. 매일매일이 나와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웰시맨도 있어요. 뭐죠? 5,600개 정도의 리딩을 했는데 이런 패턴은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행복한데요. 행복한 게 지겨운가 봐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걸요. 이게 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스웨덴입니다. 이 리딩은 한 단어로 요약하자 스웨덴이에요. 저의 이전 직장의 부사장님이 스웨덴 사람이었거든요. 이케아도 막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최고의 복지 국가이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북유럽의 막 감성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 부사장님은 그 나라를 나온 거예요. 스웨덴을 싫어서 나온 건 아닌데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꿈을 가질 필요가 없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일을 하고 쭉 이렇게 세금 내고 살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복지라는 게 따라오는 게 어마무시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잖아요. 스웨덴에도 되게 굵직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정말로 많은 어떤 기부나 혹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다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하는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면 돼 라고 하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데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 같은 분들이 스웨덴에 살면요 답답해요. 왜냐면 성취라는 것 자체가 없지는 않겠죠. 그 나라도 나라인데.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취가 없이 살아도 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성공하겠어, 내가 이름을 떨쳐보겠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래요. 심지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진급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하는데 연봉선이 있는데 여기서 과장이 되면 연봉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장이 되는 그 연봉선이 그 숫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대리보다. 그러니까 월급은 올랐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니까 결론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게 대리 때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저를 진급시켜주지 말아달라고 하는 문화가 있대요. 왜냐면 그렇게 올라가봤자 세금을 계속 더 내니까.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더 올라가고 싶겠죠.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은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삶이요 나쁘지 않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꺼낸 거는 성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아까 제가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야망이에요, 야망. 어디론가 날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야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꺼낸 건 변형이에요, 변형. 나비는 애벌레에서 나오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즉 여러분이 원하는 건 고만고만하게 행복한 애벌레가 아닌가 봐요. 성공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스웨덴의 복지처럼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월급 받고 살고 큰 문제 없으면 그렇게 가는데 이 삶 자체는 지루한가 봐요. 솔직히 우리 부사장님도 그래서 스웨덴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을 가서 미국 친구랑 이제 그 벤처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데 절망이 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실직을 하게 됐다? 그 소식이 들어온다? 가능은 해요. 이게 절망이라는 카드인데 가족들한테서 어떤 절망이 있을까요? 이혼을 한다라고 본다면 뭔가 그런 비슷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글쎄요, 얘가 법인가? 그러면 이게 이혼과 관련된 거 뭐 또 분쟁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카드도 없어요. 상당히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플레이 세이프가 뭘로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삶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루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료할까? 행복은 해. 불행하지 않아. 뭐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막 익사이팅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이런데 나는 이 삶이 재미가 없어. 나는 질주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그 생각도 살짝 드는 게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행복한 것들을 같이 지켜나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저는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요, 그냥 이 단조로운 삶 자체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나온 게 메일입니다. 주인공 남자인데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 아닌 건 아닌데 내가 내 삶의 주축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나가고 사람들에게 선망받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웰시맨이 있어요. 부자 남자가 있죠. 이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족들과 이렇게 막 오손도손 재밌게 사는데 꺼낸 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 내가 뭔가 만들어 나가는 기업,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양이 바뀐대요. 그리고 여긴 야망 카드가 나왔어요. 기적의 형태는 야망으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단조롭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기회나 소식이 와서 여러분들의 넓은 세상을 만드는, 즉 이렇게 알콩달콩 가족들끼리 에버랜드 가는 이 삶이 아닌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커지는 무엇인가가 오는데 그걸 달려가고 싶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을 할지 말지를 생각하는 것이든 혹은 이걸 어떻게 다 이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말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느껴지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전업주부시거나 뭐 이런 건데 괜찮아요. 삶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끌고 있나 봐요. 뭔가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일을 해야겠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이게 다구나라는 생각이 싫은가 봐요. 나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직원을 꾸려나가고 그래서 성공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 삶이 있잖아요. 그걸 원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양이 변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라고 나왔잖아요. 즉 가족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서 채워지지 않다가 여러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거죠. 가족을 등한시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만 바라보는 삶에서 나도 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갈등 때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나를 진정시킨다는 의미죠, 이게. 그런데 밑에 세상에 스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장기적으로 CEO가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나 봐요. 그 유튜브의 사장님 있잖아요. 수잔님. 수잔님은 제가 참 좋아해야 되는 분이죠. 현재로서는 유튜브를 하니까. 구글이란 걸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잔의 차고가 있었거든요. 안 쓰고 있는 창고 같은 거죠. 미국 집엔 그런 거 많으니까. 그 두 사람에게 그 차고를 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구글이에요. 집주인이었던 수잔 사장님은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구나. 이 레모네이드라도 좀 먹으렴? 이러면서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구글이 만들어지고 수잔 님도 거기에 합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글 팀에 합류가 됐다가 이 수잔 님이 가정주부였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유튜브라는 걸 하면 어때? 왜냐면 TV를 틀면 광고가 나오는데 유튜브도 영상이잖아. 그럼 광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구글도 광고 사업이잖아. 유튜브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의 사장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리딩이 안 됩니다. 천사의 조언을 올려봅시다. 아무튼 이런 리딩은 처음이라 좀 놀랐어요. 그런가 봐요, 여러분. 직업의 변환이 있네요. 직업의 변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땐 여러분에게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볼 땐 지금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게 되는 무엇인가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변환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리딩과 맞물려 볼 때는 만약에 진짜 주부님으로 가정을 했을 땐 수잔같이 되는 거죠. 그게 CEO니까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뭐지? 스팀 다리미 하신 분도 원래는 집에서 주부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소가 깨끗하게 될까 연구하다가 그 된 거잖아요. 맞죠? 뭐 약간 그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위치 생럭 카드가 나옵니다. 프로텍션이 있어요. 솔직히 이것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호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테두리를 말하는데 그럼 가족이겠죠. 어떤 편지와 관련된 건데요. 솔직히 편지는 소식과도 관련된 거고 솔직히 카드가 나왔죠. 지금 얘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나 봐요. 그런데 이런 걸 해볼래? 라는 어떤 청탁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상당히 친밀한 어떤 대화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답변 카드 하나를 열어봅시다. 한번 열어볼게요.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라라고 합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남아있어라.
여러분이 답을 기다리고 있는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직장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있는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잡 오퍼 같은 거죠. 그런 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복이 다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 너무 바쁘거나 이러면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한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건데 한편으론 여러분이 여기서 따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야망을 가지게 되는 어떤 마음도 든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오손도손 재밌게 사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고 이게 난 너무 행복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2주 안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고요. 뭔가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을 놔주래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뭔가를 잡고 있는 거겠죠. 그걸 놔주래요. 그게 또 날개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뭘 잡고 있을까요? 잡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소소한 것도 얼마나 행복해. 인데 거기서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유튜브 사장인 수잔처럼 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 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은 2주 안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여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도너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적 여러분 앞에 오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월 카드가 나왔습니다. 벽이고요. 그림에 보면은 성 같은 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담장이 없었던 거예요. 울타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 프라이버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담을 만든다? 가능하겠죠? 혹은 벽화를 그린다? 가능할 것 같아요. 혹은 수원 화성에 도시락을 싸서 놀러 간다? 가능하겠죠? 이게 왜 기적일까요? 일단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성 안에 넣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좀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리를 두고 나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여러분들의 기적은 여러분들 혼자서 뭔가를 좀 보내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속 시끄러운 건가 봐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혹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좀 내가 어디론가부터 떨어져 있고 싶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자, 이 중에서 카드를 한 장 열어봅시다. 뭘 할까요? 얘를 할까요? 러브가 있네요. 사랑입니다. 이 리딩은 사랑의 리딩인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기적은 사랑인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은 이 사랑에서 벽을 두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랑을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벽 안에서, 성 안에서 이 사랑 내 거야, 안 뺏겨! 이러고 이제 이 사랑을 지킨다라는 의미인가? 그게 왜 기적일까요? 기적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월 안에서 가둔다란 말인가? 뭐지? 여러분의 테두리를 가진다라는 말도 되겠죠? 계속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봅시다. 일단 뭔가 마음의 문을 닫겠다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아하, 이렇게 되면 말 달라지죠. 여러분이 뭔가 놔줘야 될 게 있나 봅니다. 이게 과거의 사람을 놔준다라는 게 가장 많이 의미를 하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 코어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 안에 있었네요. 그걸 말하는 거네요. 기적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이걸 밖으로 나오는 건가 봐요.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상태니까 그렇네요. 그렇군요. 자, 일단 사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사랑으로 읽을게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놔줘야 되는데 못 놔주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여성분이 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세히 보시면 문 두 개가 옆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하나는 열려있고 하나는 닫혀있어요. 이 문 자체는 닫혀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열고 싶은 문은 이 문이고요. 그리고 열려있었던 문은 여러분에게 다가왔었던 어떤 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 싶다는 건데 이 강아지들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아지들이 나쁜 애들인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계속 묶여있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가고 싶었고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봐도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봐요. 이 스테루스 코어는 뭐냐면 아침 5시 37분쯤을 의미합니다. 새벽 5시 37분에 사람이 있죠. 길에 나가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용한 동네들 있잖아요. 다 자잖아요. 이제 잠시 후에 깨어나는 거잖아요. 해가 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길에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상당히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곧 해가 떴으니까 이 길에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스톱됐습니다. 에너지 카드의 사이클 카드예요. 즉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이 5시 48분이었던 겁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가지도 않았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려고 노력했거든요. 이 문으로. 그런데 차가 퍼진 거예요. 이거 진흙탕이잖아요. 이거 긴급 SOS 불러도요. 이거 2대 불러야 돼요. 이 정도면. 이분도 노력했다니까요. 이렇게 슬프게 망연자실 차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진흙탕이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진흙탕이 마르고 좀 땅이 굳어지면 어떻게든 해볼 거 아니에요. 앞뒤 뒤뒤 이게 전진우진하면서. 그런데 뒤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뒤로 돌아보면 돼요. 뒤로 돌아보면 여기 어디서 SOS 긴급 그거 차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푹 빠져버려 있는 상황의 에너지에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느낌도 드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나가야 될 문이 이 성에 있는 이 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문도 닫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해준 건 뭐냐? 러브라는 거겠죠. 이 조용했던 길에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하는 그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 것도 사랑이 만들어주겠다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한 장씩 열어볼게요. 엠페러가 있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에잇 오브 원즈가 있어요. 일단 11월에 뭔가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자, 타워가 있네요. 타워가 있어요. 자, 그 타워는 문 카드예요. 이 뭔 이런, 야, 참 에너지 참 엄청나네요. 메이저 알카나 22장에도 보면 강약 중강약으로 볼 때 약간 중자 느낌의 에너지들 있잖아요. 다 강한 에너지, 다 강 에너지들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강 에너지들의 8개 지팡이까지 나와 있어요. 에이스 코인이 있습니다. 에이스 코인이 있고요. 밑에 템퍼런스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카드는요, 언더라인이 에이스 코인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카드가 템퍼런스였어요. 에이스 코인이 와서 지갑에 동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전이 여러분들을 마음에서 뭔가를 맞춰준대요. 이 맞춰준다라는 것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안정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 풍랑이 있을 때 배 타고 나가면 이렇게 막 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 절제 에너지는 거기서 물이 잔잔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에너지인데 지금 이 기회라는 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에이스 코인은 기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인이 사랑인 것 같아요. 자, 엠페러가 있죠. 엠페러는 황제고요.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휴먼, 사람이 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강한 걸 의미해요.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도 의미를 해요.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에너지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어떤 결정권을 내리는 데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회사로 볼 땐 사장님 카드예요. 사장님도 아니에요. 회장님 카드예요. 회장님이 오시면 임원들이 뛰어나와서 로비까지 차 탈 때까지 인사하러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에너지예요. 그 정도로 뭔가 상당히 강한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명령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즉 내 인생에서 주인이 나 자신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와요. 솔직히 이 두 에너지로 볼 때는 이건 전 솔직히 에너지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물에 빠뜨렸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레꼬가 나왔잖아요. 이 레꼬가 어떤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여러분을 에너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이쪽에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오게 된다. 메시지들이 이렇게 떨어진다. 8개 지팡이처럼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하고 관련된 거면 여러분이 정말 엄청나게 어떤 큰 사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독특한 발명품 같은 건데 인증도 받았고 특허도 받았고 뭐 그랬는데 어떤 사기꾼한테 그 기술이 넘어갔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했던 일 자체가 망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회는 있었고 문이 하나 닫혀 있잖아요. 이 문 자체는 이미 닫혀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업으로 볼 땐 그래요. 회사를 볼 땐. 자, 그런데 일단 뭔가가 와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은 타월입니다. 엄청나게 놀랄 소식이래요. 타워는요, 일단 보여지기에는요, 안 좋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이러면은 타워 안 나와요. 타워는 일단 번개가 쳤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일로 보여지는 게 와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클렌징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린스예요, 린스. 머리카락에 개기름이 꼈을 때 샴푸와 린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린스를 해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안 감으면 그러냐라는 거죠. 왜 올까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바꿔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레링고 해야 되죠. 사이클은 조용해요. 여러분은 어딘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뭔가 번쩍하고 깨워주는 것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이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담배를 많이 폈는데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 담배를 피게 되면 내년 건강검진이란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충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충격이 결론적으로는 금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내 폐가 문제가 당연히 안 좋죠. 그걸 누가 기쁘다고 받아들여. 내 폐가 안 좋아졌대.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오는 건데 지금 문 카드가 있어요. 문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감정이 막 요동쳐요. 뭔가 아련한 감정이 있어요. 라고 보는 리더도 있어요. 타로 리더도 있는데 저는 이 카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만 밑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왜 무슨 근거로?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가. 몰라 물어보지 마. 그런 느낌이 들어. 라고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얘예요. 에너지가 얘라는 거죠. 즉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수면에 깔려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식으로 와요. 그게 누구한테 오냐? 이 사람한테 온대요.
자, 그런데 이게 기회래요. 이게 기회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요. 그 기회가 여러분을 이 문에서 나와주게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이게 버릇인 게 안 좋은 게, 뭔가 하다가 잘 안 읽혀지면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말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랑이 오는 거 맞거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오는 건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인데 오는 것 자체가 에이스 컵스로 안 오고요, 동전으로 왔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랑이 온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분이에요. 이분이 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리더십 있게, 카리스마 있게 하는 이 사람이 오는 건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불안한 감정을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월 안에 있다고 볼 때 지금 이런 에너지를 하면은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건데, 이 사람이 사랑으로 오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 가보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되긴 할 텐데,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주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기회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져요. 자, 기적을 들어가 봅시다. 이러다가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우리 이별 같은 거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게 되면, 몇 달도 아니다,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사람이 멍해져요.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은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이별이란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 있고 뭔가를 해보자 라는 뭐 이런 거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뭐 헬스도 해보고 뭐 자전거도 타보고 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순간에 또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조용해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딘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무엇인가에 갇혀버렸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는 엠페러로 가정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일단 충격적인 무엇인가로 오는 거거든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다 기회를 준다 라고 볼 땐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봅시다. 마운틴스 카드가 나옵니다. 자, 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장애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월은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장애물 봅시다. 뱃 헬스가 있어요. 메인 메일이 있어요. 자, 아주 강력하게 99.9%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 에너지가 얘예요. 아무튼 자신이 주체가 되는 어떤 사람이죠. 결혼이 있습니다. 디스턴트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저는 사랑의 리딩으로 보이는데, 이걸 사랑의 리딩으로 안 보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앞에 어떤 기회 같은 게 오는 거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사인을 하시게 되나 봐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 같은 걸 했다거나 뭐 치킨집이 될 수도 있겠죠. 뭐든 간에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어떤 길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 길 안에서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집은 나의 스쳐간 일이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어떤 일로 앞으로 꾸준히 하게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위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게 될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치킨집, 그 일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지 않지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오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자, 사랑으로 보겠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제가 딱 느껴지는 것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이 사람 있죠? 놔주고 싶은 이 사람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나 봐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왜 기적이냐? 일단 우리의 리딩에 나온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은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고 빠져 있었어요. 진흙탕에. 이 사람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나 봅니다. 근데 그 연락이 뭐냐면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하나 봐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건요. 이분이 지금 몸이 안 좋아졌다 가능해요. 배틀스죠. 배틀스를 그렇게 리딩하는 리더는 거의 없지만 일단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나쁜 병이 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그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줄까? 라고 기회를 주는 리딩이에요. 그 소식은 이분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클린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을 원해서 너무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한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나에게 연락을 했다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개치는 에너지, 즉 이 소식 자체가 이분이 지금 현재 좋지 않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 번개를 맞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에너지가 빠져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스턴트 호라이즌이 있죠. 그리고 앞에 옵스티클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분과 뭔가를 다시 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건요.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만나보는 거예요. 뭐 병원에서든지 간에 혹은 이분이 아픈 게 아니다라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해서 망했든지 뭘 했든지 뭐 그런 거라면 스벅에서 만나겠죠. 그 만남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랑 사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옵스티클이 2개나 나와 있는 상황인 경우로 봤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금전적인 부분이 됐든 거취를 하는 부분이 됐든 예를 들어 뭐 상황이 힘들어지면 있을 데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 뭐 내가 여기는 뭐 하나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으니까 뭐 거기서 일단 쉬던지 뭐 그러던지 해. 집을 구할 때까지 말이야. 든 뭐든 간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메리지가 나왔죠. 결론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 메리지를 할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의 관점은 그거예요. 결혼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아주 길게요. 여러분 삶에 있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요.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요 카드죠.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고 오거나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가져갈 것은 마운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요. 산이 멋지죠. 길 이렇게 돌아가서 나중에 이 산을 돌아보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해왔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후회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산을 넘어왔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사랑도 무관하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많이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운 것을 넘어왔을 때 내가 저런 산을 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좋은 상황 하나가 있어요.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분과 결론적으로는 사랑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주 긴 시간 뒤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식이 왔는데 그 소식은 빨리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소식이 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카드가 쭉 나온 거예요. 정말 못되게 보면요.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가 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소식은 놀랄 소식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 놀랄 소식이 다 씻겨 내려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분노든 놓아주지 못하는 거든 이 감정 자체도 여러분을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놀란 소식이 그 감정 자체는 쓸어 없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는 것 자체를 달리 보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뭐 나쁜 소식을 전했다고 합시다. 뭐 내가 뭐 이래서 안 좋아졌어 라고 하면은 다시 나의 사랑이 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여기 컵이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카드는 뭐지? 왜 나한테 연락했지? 그러면 좋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랑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사랑이에요. 메리지가 있어요.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라클 올려봅시다.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돈스탑이 나옵니다. 멈추지 마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같아.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번 생에는 이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이랑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메리지 카드가 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무엇인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게 생각해 봅시다. 자, 옵스티클 빼고요. 나머지를 좀 볼게요. 그냥 이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장기적으로 사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아주 멀리에서 온다. 그 사람이 가져오는 것은 러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기회를 줘본다. 가능하죠. 하지만 옵스티컬이 있잖아요. 저는 요 카드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던 사람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볼 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동전을 제시해서 여러분이 받아서 사랑을 천천히만 가본다라고 볼 땐 산을 이 힘든 것들을 여러분이 넘어온 것에 대한 보답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뭔가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완벽한 타이밍일까요? 이것 역시 여러분에게 남겨놓겠습니다. 11월에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타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천사의 조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날개를 펼쳐라 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나봐요, 여러분. 그런 거네.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은 기회를 줘보는 그런 건데 여러분의 날개를 펼치라고 하네요. 새로운 사람이 오는가 봐요. 근데 저는 왜 카드를 딱 펼쳤을 때 처음에 느껴지는 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뭔가 자신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데스 와치 비틀이네요. 그래요. 4번 충인가? 그런데 여기도 그렇네요. 자, 일단 10월 28일 날에 여러분 월식이 있거든요. 이 리딩이 올라가고 얼마 뒤인데 황소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 월식은 어떤 사이클이 닫히는 거예요. 상당히 길었던 어떤 한 사이클이 종결되는 거예요. 닫히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어떤 힘들었던 상황 하나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플러스 여러분에게 어떤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선사한다. 플러스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던 이 스톡 에너지 그리고 놓아주지 못했던 이 에너지는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사이클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클은 닫혀요. 10월 28일 이후로 닫히나 봐요. 그리고 변화가 있게 되는 건데 데스와치 비틀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얘가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사본충인가? 아무튼 그거예요. 나무를 갉아먹는 애인데요. 그 짝짓기를 하거나 이럴 때 딱딱딱딱딱딱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보통 그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두려운 게 생길 때 이빨을 막 떨잖아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떨잖아요. 그 소리랑 비슷해서 얘를 그냥 두려움에 떠는 벌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 행동 자체가 두려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포라는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연락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많이 놀라게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가족 간의 일일 수도 있겠죠. 뭐 이분의 뭐 부모님한테 뭐 좀 안 좋은 게 생겼다. 뭐 병이 생겼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감정을 둘째치고서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과 옛날에 사귀었는데 그 부모님하고도 친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병문안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어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감정은 안 좋은 게 남아있는데 대신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이전에 있던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두 사람이라는 관계 자체는 달라진 게 없는데 상황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건데 일단 안 좋았던 사이클 하나가 닫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지금 옵스티클도 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그 사람과 가게 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대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두려움은 있지만 사이클은 닫히게 되고 또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이 거리에 북적북적한 삶이 펼쳐져요. 즉 여러분이 아무도 없고 조용했던 이 삶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라고 했으니까 그 관점에서도 여러분이 컵을 안 꺼내고 얘를 꺼냈다는 말은 타로 카드에도 거절 카드 있어요. 거절하진 않으셨어요. 가보는 거예요. 갔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게 되고 두렵겠지만 그걸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적이랍니다.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도너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1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